자, 오늘 시간에는 AB바이오에 대한 면역항암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믿음 하나로 이 주가가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AB바이오 주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이미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상황이고, 이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봤는데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 우리 이 AB바이오 주가 대응 못합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은 앞으로 이 AB바이오가 어디를 향해 갈지도 보일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AB바이오 주가를 전고점, 최고점 257,500원을 돌파시켜줄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종목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잠깐만 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돛담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돛담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 하나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이 배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는 가고 있어요. 다만 바람 하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돛담배다 보니까 파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론 또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정말 무서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더 견고하게 다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의 선장이고요. 여러분은 저의 선원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서 우리가 바라는 이 목적지까지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이 배를 견고하게 다지고 이 배를 함께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배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하는데, 좋아요 눌러야겠죠. 각오를 다지면서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라고 꼭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배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점검할 거고요. 이 배를 다져갈 겁니다. 함께 배를 다지실 분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주가 대응 제가 해드리니까 구독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는 제가 ABA301을 토대로 해서 그래바디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시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알츠하이머 환자 수부터 시작해 레켄비나 키순나와 같은 대표적인 약물들의 약가를 계산해서 얼마나 잠재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래바디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려운 내용 맞아요. 어려운 내용이 맞고, 그러니까 이 주가를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다만 이걸 제대로 알고 난다면 이 주가 떨어진 거 속상하더라도 두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보일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AB바이오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왜? 삼각수렴이 나왔던 구간에서 정말 속상한 신호탄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하려면 다시 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올라올 거라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수급에 뭐 변화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재료가 먼저고,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반응한 수급이 있습니다. 흔히 세력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른 기술적인 움직임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움직임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재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삼각수렴에서 상단으로 올라섰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왔겠지만, 지금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바닥을 다져가야 되는 시기예요. 바닥을 다져가야 되고 바닥이 확인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단 재료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면역항암제, 사실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잠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작년에 비시비시되고 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언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주가 10만원도 안 했죠. 날아갔어요.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가 제가 방송할 당시에는요, 이 구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주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역사적인 랠리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예언을 할 때 반도체 가격 상승을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올랐던 배경이 명확했죠. 올라갈 거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원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대응도 가능했던 거고, 지금 ABA바이오도 지금 이 속상한 하락이 면역 항암제에서 나온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삼성전자를 뭐 자랑하기 위해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면역 항암제가 우리 주가의 방향성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 자, 잠깐 우리가 기사 하나 볼까요? 이 기사가 있었거든요. ABL 111에 대한 내용이죠. ABL 111은 그래파디 T가 적용된 위암 치료제 물질이죠. 위암 치료제. 이걸 바탕으로 지금 뭐 들어간대요? 올해 2026년도 4분기 중에 임상 3상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속 승인 절차를 밟아 출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암 치료제요. 면역 항암. 조금만 우리 집중하실게요. 위암 치료제 AB111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임상 2026년도 4분기 임상 3상을 진입할 계획이며 FDA 가속 승인을 들어갈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야, 이상우 대표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농땡이 피지 마라, 이럴 때가 아닙니다. 힘을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시기인 게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물론 주가는 속상하죠. 속상한 마음은 있겠죠, 이상우 대표님에게. 근데 그렇다고 이상우 대표님에게 손가락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거 믿고 들어왔잖아. 결과 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 이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상에 들어간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호재입니까? 호재 아닙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죠.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죠. 근데 주가 어떻게 돼요? 안 오르죠.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반도체에 대한 영향도 있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떨어뜨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염없이 떨어진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길 바란다 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밑에서 받아먹는 세력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물량이 저렴하게 쌓여져 가는데 이 주가 앞으로 30만원, 40만원, 어쩌면 100만원도 갈지 모르는데 알아서 개미들이 지쳐서 나가요. 근데 그건 개미들의 잘못이 아니죠. 시간이 없어요. 개미들은 빨리 수익 내고 싶어하고 주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그러니까 주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세력들이 기준이 있어요. 얼마에 담고 얼마나 물량을 모으고 평단가를 어떻게 맞추고 어디에서 매도할지, 어떤 상황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지. 우리도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ABA 111은 우리한테 어떤 기준이죠? ABA 111은 자, ABA 바이오 방송하는데 이거 설명 못하면 바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가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있죠. 제 번호 저장 좀 해놓으세요. 나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정말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상남이라고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장중에 신호 드렸을 때 다른 번호나 헷갈리지 않잖아요. VIP 가입 아닙니다. 그냥 구독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뭐 VIP 가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번호 저장 좀 해주세요. 번호 저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내용이 들어와서 면역 항암제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가 최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준 녀석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업화예요. 상업화. 위암 치료제 시장에서 이 ABA 111은 지금 자,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항체를 통해서 졸백투시맙 다들 아시죠? 이 졸백투시맙이 이미 있는데 얘는 한계점이 있어요. 암세포만을 공격 못해요. 얘는 한계점이 명확해요. 어떤 거냐면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클라우딘 18.2는 위암세포에서 발현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기 위해서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항체를 이용을 하는 건데, 클라우딘을 찾아가는 항체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아스텔라스의 졸백투시맙 같은 경우에는 발현도가 낮습니다.
근데 ABA111은 여기에 4-1 비비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서 저발현, 고발현, 발현도가 낮든 발현도가 높든 찾아내는 기술과 찾아내면 확실하게 죽이는 기술을 합쳐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상업화가 된다면 베스트 인 클래스, 자 고발현군에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 저발현군에선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약물, 치료제 약물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이라는 뜻이고, 상업화가 됐을 땐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치 굉장히 크겠죠. 수십조 원의 시장이니까.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여기에서 저발현군, 즉 클라우딘이 잘 발현되지 않는 환자군들 중에서도 이게 효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퍼스트, 선도주자가 되는 겁니다. ABA111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상업화 된다라고 하는 이익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랩바디 T라고 하는 녀석, 이 플랫폼이 적용된 이중항체 후보물질입니다. 이중항체 설계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랩바디 T가 적용된 이중항체 후보물질 치료제가 ABL11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면역항암제에서 이게 뭐 효과가 있으면 있는 거지, 우리 주가를 뭐 얼마나 끌어올려 줄 건데 라고 한 질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하나씩 확인이 되어 가는 데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주가가 바로 반응을 못 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 이거 ABA 바이오,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ABA 바이오가 짠! FDA 승인도 받았고 ABA111 임상적 증명도 됐고, 이거 우리 그랩바디 T가 적용된 거고, 이게 만약 짠! 하고 성공한다? 이 주가 뭐 10연상, 20연상, 제가 과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10연상, 20연상, 30연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가가 가진 않겠죠. 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임상적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럼 임상적 증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까? 이미 경쟁사 아스텔라스와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는 약물이 증명이 됐어요. 임상 2상 들어가요. 3상 바라보겠대요. 사실상 3상 바라보는 단계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상의 난이도가 높아요. 오케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하자, 이거거든요. 현실과 상상은 달라요. 임상적 디자인을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군을 확보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은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된다, 이거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래서 3상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뭐 심통제약이나 뭐 박세바이오 1세대 바이오 세대에서는 임상의 내용 단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임상한다 그러면 1상한다 그럼 일단 올라요. 2상한다 그럼 일단 올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상의 내용이 쓰잘데기 없는 거야. 주가 빠집니다. 임상 실패했다 그럼 주가 빠집니다. 근데 이젠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바이오 시대들이, 바이오 섹터들이 실제로 기술을 이전에 해내는 기업들에게는 임상을 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붙어요. 그 임상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기대감이 붙고, 그리고 임상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하나씩 증명이 되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단계예요.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약물은 머크 아시죠? 머크라고 하는 제약사의 키투르다가 있습니다. 키투르다의 연 매출 규모는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인데 그 키투르다마저도 한계점이 명확해요.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까지. 근데 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게 왜 치명적이냐? 치료제가 아무리 효과가 있으면 뭐예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니까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부작용이 심하면 투여하는 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어도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니까 남아있는 암세포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로. 이해되세요? 몸 안에 곳곳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외과 수술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약물로 잡아낼 수 있다면 이건 완전 역사가 쓰여지겠죠? 자, 그러니까 키투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건드는 공격하는 약물이 나온다면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키투르다라고 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수십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 시장은 위암도 있고 뭐 폐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위암, 뭐 대장암, 췌장암, 폐암, 간암, 뭐 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이 각각의 적응증을 공략할 건데 그 공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ABA 바이오는 그래프바디 T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중항체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항체 설계를. 근데 이중항체 설계해주는 그래프바디 T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바디 T는 4-1 BB라고 하는 4-1 BB라고 하는 항체를 함께 쓰거든요. 얘가 진짜 중요해요. 얘는 거의 우리 뭘로 칠까요? 핵무기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핵무기예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핵무기인데 얘를 잘 다뤄야 돼요. 잘못하면 다 죽어. 그래서 얘를 쓰려고 했던 많은 바이오텍들이 환자를 치명적인 위기까지 몰고 가니까 얘가 정말 좋긴 너무 좋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버려요. 사망해버려요. 근데 그래프바디 T는 이걸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래프바디 T는 각각의 암종에서 필요한 이중항체 설계 플랫폼이고 4-1 BB를도 항체를 활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각각의 항체들을 접목하고 있는 거고 이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그래프바디 T가 얼마나 불티나게 팔릴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항체만 바뀌는 거예요. 빅파마들이 야 이런 항체로 해볼게, 야 요런 항체로 해볼게. 항체 종류 많거든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각각 위암의 항체, 대장암의 항체 하나의 암종에서도 항체가 여러 개고 암종도 여러 개면 빅파마한테 이거 얼마나 팔 수 있는 거예요? 수십 개 기술 이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이 항체 기술 이전, 이 분야에서 이 항체 기술 이전, 혹은 뭐 단독으로 이 암종에선 너네한테만 쓸 수 있게 하면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체가 4-1 BB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신 상태로 이제 AB의 112를 다시 팔 거예요. 이게 터지면 단순히 상업화가 아니라 그래프바디 T가 유효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머크가 지금 수십조 원의 연매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프바디 T로 인해서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바디 T 이건 기술 이전과 동시에 기술 이전을 해낸과 동시에 ABA 바이오가 지금 상업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이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 이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약을 개발해서 상업화하면서 약물을 판매하는 빅파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개념 차이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상업화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라는 게 필요해요. 임상 비용. 그래서 기술 이전은 그래프바디 T를 통해서 하면서 신약 개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ABA 바이오 비전인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임상을 위한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을 토대로 뭘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개발. 지금은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공동 개발을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프바디 T는 그래프바디 T대로 기술 이전 불티나게 팔리고 신약 개발은 신약 개발대로 성공하면 이거 ABA 바이오 지금 명실상부 반도체계 삼성전자처럼 제약바이오계의 삼성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ABA 112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항체를 씁니다.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자, ABA 112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항체에다가 4-1 BB를 붙이는 건데 클라우딘 18.2는 자, 이것부터 설명이 되겠네요. ABA 112는 이 항체 두 개가 만난 겁니다. 항체 두 개예요. 항체 두 개가 만난 건데 이 항체를 묶어준 녀석은 그래프바디 T예요. 그래프바디 T가 이 둘을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묶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래프바디 T는 18.2 클라우딘 18.2에게 먼저 미션을 줘요. 클라우딘 18.1은 위암 세포를 찾아냅니다. 이 항체는 위암에서 발현되는 게 클라우딘이거든요. 그 클라우딘을 찾아내도록 하는 게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항체고, 그럼 이 클라우딘 18.2는 위암 세포가 발현이 되면 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가 먼저 켜져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프바디 T는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녀석이 먼저 켜지도록 합니다. 위암만 찾아내도록. 그리고 위암을 찾아내면은 4-1 BB가 켜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암을 찾아냈어? 4-1 BB 움직이자 라고 하면서 얘가 두 번째로 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위암에서만 딱 4-1 BB가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4-1 BB는 우리 몸 안에 있는 T 면역세포라고 하는 이 녀석을 불태워줍니다. T 면역세포는 원래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암세포를 사멸시키도록 만들어진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인데, 이 녀석이 4-1 BB를 통해서 광기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냥 싹 다 소멸시켜버려요. 4-1 BB를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빅파마들이 많아요. 근데 암세포만, T세포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4-1 BB를 만나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빅파마들이, 바이오텍들이 이걸 활용을 못했거든요. 도저히. 근데 그랩바디 T는 4-1 BB에게 넌 클라우딘이 이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그랩바디 T라고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딘 18.2가 나 찾았어. 4-1 BB 일로 와볼래? 나 찾았어. 여기 암세포 있어. 그럼 찾았어. 내가 갈게 하면서 T 면역세포에게 핵무기를 지어줍니다. 그럼 암세포에게만 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약물 하나로 위암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그게 만약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거 전고점 넘어서는 것만 일이 아니겠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BA 바이오가 이걸 반드시 해낼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만 있어도 빅파마들은 그랩바디 T에 지갑을 열 것이고, 그랩바디 T가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테고, 그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럼 그렇게 기술 이전으로 마련된 돈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도 노려볼 수 있겠죠. 주가가, 제가 감히 예언하지만 주가가 ABA 바이오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기술 이전으로 주가가 충분히 이 지난 최고가 부근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돌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약 개발 싸움이 될 거예요. 이중항체 ADC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ABA 바이오 주가를 대응을 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빠졌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빠지고 내가 지금 이 ABA 바이오를 그냥 던져버리는 게 맞고 이런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린 지금 뭘 해야 돼요?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용을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ABA 바이오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랩바디 B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노피, GSK, 일라이 릴리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랩바디 B는 가치 평가를 받았고, 임상이 순항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많은 기대감을 머금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악재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저 오해들이 있었을 뿐이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랩바디 B가 보였던 기적처럼 그랩바디 T에서도 기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덕분일 텐데, 그 가능성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간다면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마주하게 되는 이슈는 ABA 111이죠. 과연 어떤 성과를 내놓게 될까? 그랩바디 T죠. 그죠? 그랩바디 T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면역항암제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고,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수십조 원 매출을 기록하는 키투르다는 여전히 암세포만 공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을 하는 한계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여하는 용량, 기간,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고 환자들 역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랩바디 T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이 등장을 하고 ABA 111이라고 하는 위암 치료제 물질이 등장합니다. 이 한계점 극복할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그랩바디 T가 있는데, 그랩바디 T가 지금 ABA 111에게 적용이 돼 있고 한계점 극복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중간에 FDA가 끼어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최근에 FDA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게 확인이 되고 상업화가 되면 그랩바디 T의 기술력은 입증이 되는 것이고,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빅파마들은 각자 준비하고 있는 이 면역항암제 섹터에서 시도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무리항체도 한번 해보자. 그럼 기술 이전 땡겨 와야겠죠.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거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믿음 하나로 이 주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그냥 끌고 갈 수 없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보이죠?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파동이 하나 바뀌어야 돼요.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 해서 안 되고요. 매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량의 거래가 실린 기준봉도 나와주면서 파동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아무런 힘이 없는 추세예요. 여기서 주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매도해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여기서 신호를 볼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 대응해 드릴 거고 브리핑 해드릴게요. 모든 일은 장중에 벌어지기 때문에 장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구독만 하시면 되고요. 7371 7454 여기로 AB의 바이오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VIP 가입해야 된다 라는 말들 현혹되지 마세요. VIP 가입하지 않아도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면 저한테 수익금 일부를 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독만 하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되고 수익금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죠. 아시겠죠? 모든 일은 장중에 벌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터지는 급등이라든지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더라도 갑자기 장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ABA 바이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순간의 판단으로 이 종목을 놓아버리거나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은 저한테 맡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기, 이 모든 것들, 시나리오, 이 모든 것들 제가 판단하면서 여러분께 기준 잡아 드릴 거니까 기준 따라 오셔야 된다 말씀 드리고요.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우리 주말 동안에 또 AB의 바이오에 대한 생각 많이 드시겠지만 주말 동안은 주식에 대한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죠? 편안한 좀 시간들도 보내시면서 다음 월요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